자, 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앞으로 땅값이 어떻게 될까? 제일 좋은 것은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안다면 뭐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내 땅의 앞날 미리 들여다본 것 바로 최순실 씨가 한 얘기입니다. 손수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좀 전에 화면에 보이는 것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최순실 씨의 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사동 빌딩도 있고, 또 평창에 있는 그 토지도 있고, 또한 또 서울 근교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필지들도 이제 부동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이제 호텔을 가지고 있고, 또한 또 부동산, 주택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또한 또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건의 그런 수백억 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가 매각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남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제 2008년도에 약 1200제곱미터의 그런 토지를 34억 원에 매입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후에 2015년에 52억 원에 매각을 해서 18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토지와 토지 인근의 어떤 개발 계획서가 이번에 그 태블릿 PC에서 발견됐고, 그게 바로 2013년도에 어떤 그 개발 계획서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팔면서 결국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돈 벌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 2008년에 뭐 재력가니까 34억 원짜리 땅을 샀습니다. 2015년에 팔았거든요. 근데 2013년에 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 계획서를 들여다봤다. 박수영 기자.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이게 문서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서에서 이 지역을 복합생활체육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거는 딱 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 장관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면 당연히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지금 무려 18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본 거잖아요. 네. 저는 누구든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해서 땅을 샀다는 것, 사고 팔고 했다는 것, 정말 좀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이제 유치원을 했다고 저희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는지, 과연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버지 최태민 씨가 갖고 있었던 건 물려받았다,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벌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보면요, 32세 때 이 신사동 빌딩을 샀습니다. 토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를 샀다가 나중에 자신이 그 공동명의 사람들의 지분을 사면서 그 빌딩을 갖게 됐고요. 참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봤더니 이 최순실 씨의 이 자매들, 형제 자매들의 이 재산을 보면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동과 도곡동에 빌라가 있고요, 6층 빌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천 씨는 최순실 씨 여동생인데, 청담동에 무려 600억 원대의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의 형제 자매들이 다 굉장한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형제들이 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기까지 아마 아버지의 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1970년대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가 만들던 시절이에요. 이정은 편집위원. 그때도 이제 여기저기서 기업의 돈을 가져간다, 문제 삼아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 결과물일 수 있죠. 그 결과물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겠죠. 네. 글쎄요, 일단 세월은 많이 흘렀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도 아버지가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결국 기업들한테 손을 벌려서 돈을 모았던 것 아닌지, 그 과정에 어떤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대통령도 공급 우용이나 돈이 흘러간 문제가 있다면 엄벌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미르재단에 돈이 모인 거는 잠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단체가 뭐랄까요, 좌파 쪽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파 쪽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미르재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돈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확실할 걸로 보는데, 그 뒤에 이제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게 문제죠. 아마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2월과 7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투자를 좀 해달라. 그 권유를 내가 했다고 직접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 지금 이제 정책조정수석인데, 그가 개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일단 안종범 수석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나온 안종범 수석의 답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은택 씨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영택 씨 아세요? 모릅니다.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이것은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공감을 형성을 했지만
기금을 모으고 하는 과정은 기업이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박성훈 국장. 일단 저 경제수석이 나서서 조율한다면 뭐 예전에 일사천리로 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설명이잖아요. 네. 지금 그 안종범 수석이 저런 그 모금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는 바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그 정현식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 오늘 검찰에 지금 소환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 이 재단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받고서 SK그룹에 체육인재 전지 훈련에 쓸 예산 명목으로 80억 원을 요구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에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종범 수석은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 상당한 법적인 어떤 이제 이 논란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이거든요. 2월 말에 저렇게 요구했다는 건데 이제 3월 달 들어가서 또 확인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종범 경제수석과 이 고발을 했던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의 사무총장 사이에 통화 기록이 나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최순실 씨 지시로 가서 만나보고 오라고 다 얘기가 돼 있다 그래서 갔다 왔더니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지금 안 수석이 그 SK그룹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그 실제로 나중에 통화 기록이나 다른 또 증빙이 나오면 상당히 아마 안 수석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 문제 좀 정리해봤고요. 그러나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그룹을 끼리끼리 모여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도모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